네, 오늘은 7월 소매 판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7,097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대비 1%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이 0.4%였으니까 이를 상회했고요. 다만 직전 달이 0%였는데 마이너스 0.2% 감소하는 것으로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어제의 7월 소매 판매는 사실 실적을 예상을 상회했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떨쳐낸 서프라이즈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보시게 되면 오른쪽 보시면 이번 7월달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련 항목인데 계속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디테일로 보시게 되면 1%라기보다는 0.97% 증가가 정확하고, 먼저 소매 판매를 보실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간에는 소매 판매가 연착륙의 근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소매 판매라는 지표는 일단 어느 정도 감을 갖고 보시면 좋으냐면, 미국의 경제활동 중 70%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소비 지출이 소매 판매로 잡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주유소, 음식점 등 재화와 상품에 집중된 지출을 중심으로 집계를 하는 게 소매 판매입니다. 일부 레스토랑도 있긴 하죠. 이제 서비스 항목도 있긴 한데 상당히 미비하고, 따라서 대략적으로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 정도를 소매 판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소비 흐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 판매량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에 대한 변동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언급을 드리진 않을 거지만 소매 판매 계절 조정 관련해서 제가 예전 영상에 많이 다뤘던 것이 있습니다. 계절적 급락에 대한 효과가 수년에 걸쳐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런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 효과에 대한 왜곡된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신중히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데이터의 변동성도 매우 심합니다. 소매 판매 수치는 매번 수정이 되기 때문에 단일 보고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라인 소매 판매는 명목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질 소비 증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증가 추이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효과일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도 고려해야 됩니다. 할인 행사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증가가 언제든지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따라서 소매판은 장기 트렌드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부분별 차이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 수치 뒤에 숨어있는 산업별 편차도 따져봐야 되고요. 따라서 소매 판매 하나를 보고 연착륙의 근거로 사용된다?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매 판매 지표는 단순히 예상치 대비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매크로 지표와 광범위한 경제적 맥락 가운데서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소매 판매가 매번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달 전월 수치죠. 마이너스 0.02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0.21%로 꽤나 크게 하향 수정이 되었고요. 소매 판매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속보치는 매우 표본도 낮고 응답률이 낮아서 신뢰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라인 소매 판매 0.97% 증가, 1% 증가는 속보치 데이터라는 것이죠. 이런 헤드라인의 변화율을 한번 살펴보면 YY로 2.66%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달 2.04%에 비해 소폭 증가를 했고요. 왼쪽 YY 차트 보시면 흐름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OM 보시면 좀 더 극명하게 보이는데 0.97% 증가한 것으로 민간 소비가 반짝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7월 소매 판매의 변화율 추이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변화율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가 진행 중에 있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로 전월 대비 변화율은 등락을 어느 정도 빈번하게 보이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소비가 월별로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소비는 장기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일시적인 반등도 나타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7월 소매 판매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데이터긴 하고 물론 수정될 수 있는 속보치이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던 직전달 대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장의 연착륙의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소매 판매 YY 변화율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 경기 침체 구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01년도 IT 버블 시기고요. 왼쪽이, 오른쪽은 08년도 금융위기 시기입니다. 먼저 IT 버블부터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진입, 이 회색 음영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 YY 변화율이 2.5에서 3.7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다가 붕괴 직전에 3.11% 증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침체 진입 후, 증시 폭락 이후에도 소매 판매 변화율은 아주 잠시 0.52% 하락을 하는 것으로 찍힌 이후에 곧바로 6.3%의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IT 버블 시기의 소매 판매 YY 변화율이고요. 오른쪽 금융위기 때 한번 살펴보시면 침체 직전만 하더라도 5.45% 증가세가 나타났고 침체 진입 후에는 2.9%, 그 이후에는 낮게는 1.37에서 2.25까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다가 침체 이후, 이게 중요하죠.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다. 중요한 것은 침체 진입 후에도 소매 판매 YY 변화율은 2% 이상을 상회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IT 버블 때는 3.11%까지 증가세를 보였고 오히려 이때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치죠. 그리고 그 다음 달 바로 6.3%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를 보고 경기 침체의 판단 근거로 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는 경기 침체 진입 직전 또는 진입 시점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률의 둔화 경향이 나타나는 거고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는 국면에 이런 둔화나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를 보고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이런 논란이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변동성 구간을 놓고 경제 상황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경기 침체 이후에 일반적으로 침체 이후에 들어서면 뚜렷한 소비 감소가 나타났다. 후행 지표라는 것이죠. 게다가 01년 IT 버블 당시에는 소매 판매 감소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7월달 소매 판매가 YY 2.66% 증가를 했고 MOM 변동성을 보이면서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매 판매 성장률은 경기 침체 전후로 둔화되는 경향이 분명하지만 그 변화가 매우 미비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경제 위기를 일시적인 것으로 오판하거나 침체가 아닌 경기 바닥이다라는 착오를 하면서 소비 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를 보실 때는 이런 소비의 강도와 장기적인 방향성, 트렌드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게 매우 좋고요.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7월 소매 판매가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자체가 1% 증가, 더불어 시장 예상 대비 상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매 판매 YY 변화율 추이를 과거 경기 침체군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이런 변화가 과연 연착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드리냐, 이런 구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평안하게 소매 판매가 다시 증가하는, 한마디로 경기가 침체 방향이 아닌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소매 판매 하나만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소매 판매도 이렇게 둔화되고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고 주택 부동산 경기 심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NFRB 소기업 낙관 지수가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져 있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매크로들이 모두 동일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런 모든 매크로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는 경기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여러 매크로의 방향성이 동일하게 집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증가했지만 이런 증가폭은 과거 금융시기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소매 판매 변화율을 보였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소매 판매를 디테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먼저 변동성을 제외한 소매 판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YY 2.55% 증가를 했고요. MOM은 1.08% 증가를 했습니다. 직전 달 대비 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하지만 이 증가폭 자체가 좀 이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거고, 장기적인 증가 추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이 부분을 세부적인 디테일로 살펴보면 13개 품목 중 3개의 품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을 제외한 소매 판매를 놓고 봤을 때 전월 대비 0.38% 증가로 나왔어요. 직전 달이 0.44였거든요. 여기서 0.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죠. 사실 상향 조정되기 전 수치로 보더라도 증가폭이 둔화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7월달 소매 판매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증가폭이 주도를 했다라고 볼 만한 대목이고, 제가 눈에 들어온 부분은 이 비점포 온라인 매출이죠. 인터넷 매출이 직전에 2.23%였는데 이번에 0.22로 크게 둔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더불어서 서비스와 관련된 음식점, 이런 서비스 항목이 하나가 있긴 한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결국에는 전월 대비 0.28% 증가. 하지만 직전 달이 0.27에서 0.11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0.28% 증가니까 사실 그렇게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자동차와 주유소까지 포함한 부분을 제외한 MOM 변화율은 이번 달 0.41% 증가로 나왔어요. 근데 직전 달이 0.79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더 둔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7월달 데이터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회복하면서, 여기 보시면 6월달에 크게 마이너스 3.43% 감소했다가 이번 달 그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지출이 증가세가 대부분 골고루 관찰이 되었긴 했지만 그 증가폭이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동차 판매의 급격한 회복이 주도를 했고, 전반적인 성장 동력이 모멘텀을 받고 강하게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소매 판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핵심 소매 판매죠. 컨트롤구는 0.3% 증가에 그쳤어요. 이게 직전 달 0.9 증가였거든요. 예상치는 0.1이었습니다만 이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직전 달보다 둔화를 했다라는 부분, 이게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GDP의 개인 소비 지출 성장률 기여도에 계산이 들어가는 항목이죠. 이 소매 판매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GDP 추정치가 더 하향 조정이 되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소매 판매의 증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소매 판매를 보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이는 이 데이터 자체는 명목 기준으로 계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런 증가분이 실질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금 2.66% 증가한 것으로 나왔죠. 명목 기준입니다. 근데 실질 소매 판매로 따져보면 0.25% 감소로 집계가 된 겁니다. 명목과 실질 차이에 이런 괴리가 나타난 것도 문제지만, 이게 역사적 평균으로 볼 때 명목 소매 판매,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는 소매 판매는 4.6%가 나와야 평균 레벨이에요. 이 빨간 선이죠. 그리고 실질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로 2% 증가율이 나와야 평균 수준입니다. 따라서 명목이든 실질 소매 판매든 지금 모두 수치가 낮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명목은 증가했지만 실질은 감소했다.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두 개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매 판매는 뚜렷한 둔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달 실질 소매 판매 YY는 0.25% 감소입니다.
직전 달 0.9에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직전 달이 마이너스 0.67에서 하향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67에서 0.9로 하향 조정이 됐고 여기서 마이너스 0.25% 감소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대목이고 실질 소매 판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역성장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질 소매 판매의 감소는 무엇을 뜻하냐?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약화되거나 소비 의욕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당연히 물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1년 코로나 이후에 두 강국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이게 물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 기준의 소매 판매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 구매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실질 소매 판매는 지난 3년간 계속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요. 그에 비해 명목 소매 판매는 최근까지 증가세가 나타나다가 지금 와서야 정체 국면, 게다가 이번 달에는 반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전반적인 소비 동향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소매 판매 등 소비 지표를 보면서 급격한 위축 징후가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안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전에 소매 판매의 위축, 급격한 둔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다 비교를 해드렸고요. 모두 경기 침체 이후에 꺾이는 후행적 특성을 보였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전반적인 수요가 이렇게 둔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유소 소매 판매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뚜렷하게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거 확연히 보이시고 이게 YY로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진 이후에 반등 추세이긴 하나 7월달 플러스 0.4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 0.6이었거든요. 여기서 둔화가 됐어요. 이게 다시 한번 꺾였다라는 것이죠. MOM은 0.14% 증가지만 지속적인 둔화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8월 15일자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이 3.44불입니다. 한 달 전보다 8센트, 1년 전보다 42센트가 저렴한 수준이에요. 이 차트 보시면 지금 이 하늘색이 작년 차트고 빨간색이 올해인데 간극이 벌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작년보다 휘발유 수요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까 비점포 온라인 매출 살펴봤지만 YY 6.65%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위치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요. 여전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직전 달 8.8에서 크게 둔화를 한 모습이고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의 레벨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위치고 MOM 추이 보시게 되면 변동성을 보이지만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 달 0.22% 증가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 7월 소매 판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 컨센을 상회했고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낸 서프라이즈로 평가를 하는데 세부 내용은 글쎄요, 연착륙의 근거로 활용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소매 판매를 해석할 때의 주의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다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및 부품을 제외한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38% 증가인데 오히려 이게 직전 달보다 더 둔화된 수치다. 비점포 온라인 매출이 상당하죠.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다음으로 많아요. 이런 많은 매출 비중이 크게 둔화됐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동차와 주유소까지 포함한 MOM 증가율이 0.41% 직전 달에 비해 좀 제법 크게 둔화됐다. 결국 둔화입니다. 사실상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증가분을 주도했던 것은 자동차 및 부품이 직전 달 크게 줄었다가 이게 회복을 했던 자동차 판매의 급격한 회복이 주도를 한 것인데 전반적인 이런 부분은 소비 패턴의 일시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장기 트렌드와는 구별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명목 판매 증가가 실질 소비 증가를 뜻하지 않는다. 제가 차트로 말씀을 드렸었고 데이터의 변동성도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상회했다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7월 소매 판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